민주당도 경선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이렇게 3파전으로 경선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후보, 오늘 대장동 재판 때문에 공개 일정을 잡진 않았고 유시민 작가 또 도올 김용호 선생과의 대담 영상을 녹화해서 공개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에 걸려 대한민국의 공적 제1호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 이런 플랜카드를 막 엄청 전국에 발랐어요. 네. 왜 이렇게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게 돼 있잖아요. 네. 본인들은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반드시 보복을 한다가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모르게 못된 일을 혹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인생사에서요. 네.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구자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본인이 했던 말하고 너무 배치되잖아요. 권력은 뭐 몰래 나중에 잔인하게 쓰는 것이다. 권력 잔인하게 쓰는 게 뭐 권력의 속성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듯이 뭐 다 품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난번 총선 때 공천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왜 있었을까요? 그때도 뭐 검찰과 내통한 사람들에 대해서 색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당 안에서도 적대적인 발언들 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수박이라면서 당내를 공격할 때 이럴 때 그게 뭐 뒤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신뢰를 더 떨어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출마 선언이나 저런 뭐 방송들도 녹화 방송을 내보내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 최근에 이제 재판받았던 거 떠올려 보면은 항상 토론이나 이런 데서 라이브로 그냥 발언하는 본인의 말이 본인에게 족쇄가 됐던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설화로 아 나의 리스크는 나의 말이구나라는 걸 깨우쳐가지고 자꾸 저렇게 녹화 방송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런 것들이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정말 흠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조용조용 가겠다. 당내 경선도 50대 50으로 한 거는 다른 주자들이 경선에서 뒤집을 아예 의욕 자체를 꺾어가지고 당내 경선이 치열해지는 거를 방지하겠다는 차원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지난번에 이낙연 후보하고는 거의 바뀔 뻔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대장동 이슈가 그래서 당내 경선에서 터졌던 것이고 이 모든 걸 눌러 가겠다라는 것이 저런 모습에서 다 드러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녹화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보셨던 유시민 작가 도올 선생과의 대담도 녹화였어요. 생방송이 아니라. 그런데 언론사 인터뷰도 당분간은 안 할 거고 하더라도 사전 제작, 녹화로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보시죠.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말만 조심하면 된다.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말 한마디 훅 갈 수 있다. 강보 대변인. 네. 다음이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언론사 인터뷰 요청 받지 않고 있다. 말꼬투리 하나가 판에 영향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언론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방송 인터뷰도 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전략이 맞습니까? 네, 제가 이제 뭐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저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저런 결론을 내린 것도 전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여야를 통틀어서 압도적인 1위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위 후보가 어떤 펴고 있는 전략과 또 2등, 3등 다 나름대로 전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꼬투리 하나 잡혀서 정말로 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 또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또 빌미가 있으면 또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빌미를 주지 않는 것도 저는 하나의 전략 중에 방법 중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 대변인.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공연하게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답니다. 보시죠. 경선 흥행보다는 이재명을 안전하게 후보자로 선출하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어떻게 말씀 주실까요? 네, 사람은요 자기의 그 본질을 결국 감출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평가를 하고 관찰을 하면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돼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정치를 하는 사람, 그것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본질을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본질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도 공명정대하게 갖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면 그게 자신의 말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본질을 바꾸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숨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지금까지 이제 해보니까 도저히 이제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느낀 것이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저희 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제 망언집이라는 책을 냈는데 138가지 그림자인가 뭐 이래요, 부제가. 제가 그걸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뭐 여기에 뭐 일체 뭐 해석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발언 그대로를 다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저도 옛날에 들어본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런 분이 대통령에 나온다고 할 정도의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책을 만드는 도중에도 또 여러 개가 추가됐어요. 그 과정에도.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최상목 권한대행, 당시 권한대행 가리키면서 저기 근무하고 있죠. 몸 조심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말까지 참 믿겨지지 않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까지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일한 그 전략인 거죠. 생존 전략인 거죠. 이건 감출 수밖에 없다. 감추고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방법이다. 근데 그게 국가를 위해서 비극 아닙니까?